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쁜 사람으로 찍은 안민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항상 예. 그렇게, 아니, 안민석 의원님 항상 그렇게 뭔가 준비하시잖아요, 앞에 오프닝 멘트를. 청취자들과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두 분이 근데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아유, 이제 설 아래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구, 주민들, 특히 이제 기성객들 인사도 하고 또, 지역 사무실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 예. 요즘,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시고,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틱틱하게 해야 예. 애정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재밌거든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또 공정적이시고. 네, 전 너무 좋아요, 두 분이 싸우면. 자, 근데, 바른정당부터 이제 먼저,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예. 중앙당 창당까지 다 된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혹은 정당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부금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물리적인 꼴은 다 갖춰졌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정당으로서. 그렇습니다. 정당으로서의 모든 모습과 또 정당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또 국회 안에서는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또 역할이 이루어지고 또 애적으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췄죠.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28일 만에 이렇게 그것도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정당이 이루어진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죠. 워낙 선수분들끼리 모여있어서 그런지 막 엄청난 속도로 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매끄럽게. 그 대목에서는 진짜 감탄했는데, 근데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할 줄을 알았는데. 예. 아무래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처음 만들어지면 첫 술에 배부를 것처럼 막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뭘까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사실상 컨벤션 효과도 없이 좀 지리멸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저희 바른정당도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이 기치 아래 이제 좀 세부적인 실천과 행동이 이제 뒷받침되는 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이렇게 느껴야 이제 우리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들 애정도 이제 나오겠죠. 그 내부적인 원인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명도 있는 정치인도 더 많고 알려진 정치인들, 친근감 정치인들 대부분 바른정당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나가자마자 지지율이 새누리당보다 최소한은 높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높은 듯 하다가 점점점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간결한데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간결한 어떤 그런 정당의 스펙트럼 이게 이제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 영역을 적극적인 뭐 대변을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을 껴안고 아우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이나 또 역할도 좀 미미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이 여건이 되려 지금의 현실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분당 왜 했냐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분명한 사실은 수구 보수 그러니까 극우 보수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걸 털어낸 거죠 저희들은. 자,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포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정리 정돈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자체 분석이고 안민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원인이? 저는 뭐 일단 제가 예전에 독일 갔을 때 그 촛불 집회하던 동포들이
영하 10도 되는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그 목소리 아직도 쟁쟁한데요. 먼저 그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 바른정당이 저는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좀 얌체 정당이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집권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보수 정치 세력이 재집권을 하려고 기존의 새누리당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니까 국민들의 한 95% 가까운 대다수가 이 새로운 정권을 기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따로 뛰어나가지고 정당을 만든 게 이름은 좋죠. 바른 정당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수가 다시 재집권하려고 하는 것은 얌체 같은 짓이죠. 이게 얌체 정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얌체 정당. 네. 그래서 이 얌체 정당에 지금 반기문 반기문 그분이 올라타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얌체 정당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반기문 그분 자체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양측이 딜레마가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없고 어제 헌재 소장께서 2말 3초 정도의 헌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거의 벚꽃이 질 무렵에 대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이 정당과 반기문 간의 지지율은 안 오르고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문제는 아마 이제 설 민심 이후에 이 다급하고 불안한 양측이 모종의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모종의 결단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결국에는 반기문 그분 전 총장께서 바른정당에 저는 입당하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바른정당에 입당 안 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모으겠다고 일단 선언하신 것 같은데. 독자적인 세력을 모아서 대선에서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기문 총장은 지금 거의 뭐 가랑비에 팬티 젖은 나그네 신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그네는 초가집에 들어가서 팬티부터 말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동력을 잃었어요. 특히 이제 집안 단속도 못하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짜증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군대부터 보내고 난 다음에 차기 대선에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어쨌든 안민석 의원님은 바른정당에 곧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출마를 이제 포기하는 것 말고 출마 포기하거나 바른정당 후보 나서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치라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한 겁니다. 참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몸통까지 밝혀낸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사실상 최순실 이 게이트는 안민석 의원의 오래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온 부분에 기여한 공로가 제일 크신 분인데, 이런 때일수록 또 본인이 좀 겸손해지고 또 점잖아질 필요가 있는데, 참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자 몸 조심하라는 말도 있고, 지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께서 그것도 국회 안에서 그 협잡하고 해모스러운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심지어 우상호 원내 대표께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렇게 몰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가를 좀 날리시고, 지금 뭐 바른정당 솔직히 여러 가지 시간도 부족했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이렇게 잘하는 그런 뭐 격려 한마디는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그냥 반기문까지 싸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 조기 대선판에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참 너무하시네 보니까. 오늘 또 말씀 주신 충고는 제가 귀담아 듣겠고요. 근데 아무튼 그 바른정당에서 반기문을 뭐 손잡고 대선을 치르기 전에 반기문 조카 예. 군대부터 보내라고 하세요. 박기문 총장도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가장 진솔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때로는 잘못한 것도 용서도 하고 때로는 너그러이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께서도 이제 본인과 또 가족들 주변에 이런 사회적 무리나 또 지탄이 있었던 분들 계시면은 진솔하게 입장도 밝히시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죠. 예. 조카 군대 도피하는 거는 잘못된 거 맞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특히 보수 정치 아니 저 반기문을 만나야 반기문 총장을 만나야 뭐 그런 충고를 하든 뭘 하든 말 거 아닙니까? 아주 언론에다가 대고서 반기문 씨가 바른정당 후보로 나서는 현재 조건은 조카 군대부터 보내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진정한 보수 정치인다운 김성태 의원님다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는 국민들에게 아주 예민한 문제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볼 때 특히 제 아들도 지금 군대 가 있거든. 철원에 백골부대 가 있어요. 군대 자식들 보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괘씸하고 아주 열받는 일이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저도 조카 가까운 조카라면서요. 조카 다 설득을 해서 군대 보내는 일부터 하는 게 반기문 대선 출마의 첫 번째 할 일인데 그 일을 안 하시고 대권 잡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군대를 갈 수가 없어 체포돼가지고. 아니 뭐 군대는 안민석 의원님만 가도 미국에서 은근히 그냥 자랑하고 나도 70년대 동부 전선에서 군생활 거의 35개월 가까이 했어요. 저희 아들도 저는 40개월 했어요. 양구에서 최전방에서 근무했고요. 예? 몇 살 때 가셨어요? 저는요. 예? 몇 살 때 군대 가셨어요? 22살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저는 29살에 갔다 왔어요. 왜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볼 때는 반기문 후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도 그런 군대 언제 갔다 왔다는 얘기 두 분이 따로 하시고요. 그래서 네. 반기문 전 총장은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성태 의원님?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들어오실 분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이 반기문 총장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아까 우리 바른정당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약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반기문 총장도 본인은 밖에서 전체 3지대를 아우르는 중심이 되고자 하고 있고 또 그런 꿈과 희망을 많이 또 준비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국 정치라는 게 본인의 뜻과 희망대로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도 확고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중도뿐만 아니라 또 좀 진보적인 세력들까지도 아우러낼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 세고 하여튼 설 이 연휴 기간 중에 정치적인 구상을 이제 막상 한국에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벽에 부딪히는 걸 본인이 경험했을 거예요. 만만치 않죠, 정치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제 판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여하간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바른정당에 입당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정치 전문가들이 대체로 많죠. 또 국회의 현역 의원들도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그게 뭐 쉽게 될 일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밖에서 이런 삼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선이지 기존 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에서 자신의 영역을 또 가지고 또 유승민이라든지 남경필 이런 경쟁자들과 또 경쟁을 치러내면서 애를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오직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지 뭐 저희들이 뭐 어떤 입장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들어오면 환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급하게 영입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뭐 바른정당에 와서 둥지를 털겠다면은 뭐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고, 또 밖에서 그렇게 애연을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좀 정치적 기반을 좀 더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존중해 줘야죠. 예. 반기문 총장의 제3지대로는 물 건너 가고 있다고 보는 두 가지 이유가요. 첫째, 이게 전제가 되려고 그러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되거나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그밖에 무소속 주자들이 반기문 총장 중심으로 제3지대에 모일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보죠. 지금 안민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뭐 저도 대체로 동감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두 번째로 개헌을 매개로 하자는 이야기도 물 건너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주자들은 경선 일정에 지금 올인하는 것도 촉박한 판이기 때문에 이제 개헌은 대선 후보 이제 공약으로 이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지대 특히 반기문이 이야기하는 제3지대론 이거는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이제 반기문 총장이 원하는 범여권 후보의 범여권의 통합 후보 이걸 이제 원하겠지만 이것도 반기문의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두 분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 분야야말로 두 분의, 뭐랄까요, 직접 언급해 주시고 밀어붙일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 특검이 2월 말에 끝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때문에도 그렇고, 그 기간 내에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은 채로 끝날 것 같거든요. 이거 연장하는 거 어떻게 안 되나요?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 정말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특검 연장은 또 행정부의 또 수반인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특검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예. 그 개정을 바른정당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게?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인색하고 옹색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려 저희 바른정당의 입장보다는 지금 야권인 특히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재인 캠프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대려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이분들은 왠가 하면은 예.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 정말 좋은데 예. 이대로 쭉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한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흔쾌히 특검 연장을 수용하고 그걸 현실화할지 제가 갖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제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입장을 한번 줘보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오늘 당장에 우상호 원내대표 만나서 예. 우리 그 특검 연장 하자라고 설득을 하고 특검 연장 저희들이 받으면은 바른정당에서도 김성태 의원님이 책임지시고 특검 연장 추진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른정당은 새누리당하고 저는 합의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눈 맞추고 다시 연애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회 연장도 못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바른정당이 뒤에서 동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특검 연장을 보수 세력이 지금 원하겠습니까? 보수 세력이 박근혜 구속시키는 걸 원하겠습니까? 특검을 연장한다는 거는 박근혜를 이재용을 뇌물죄로 구속시키겠다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바른정당은 탄핵을 주도한 분들이 모인다는데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뭐 근데 균형도 좋고 좋은 주장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난번 국조특위 기간 연장은 저희 당론은 분명히 그걸 기간 연장에 이미 찬성하고 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본인 당사자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같이 만나면서 한 노력이 있는데 그 진정성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새누리당하고 굳이 연결 지으려고 뭐 합의 이혼, 위장 이혼 이야기하면서 또 특검 연장도 새누리당이 떼놓고 반대하면은 뭐 바른정당 그 다음에 숨어서 또 사실상 반대할 거다 이런 식의 입장을 이 설명절 앞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참 청문회 연장을 위해서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특검 연장을 위해서는 예. 바른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세게 밀어붙이면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게 가능성이 낮아 보이느냐? 바른정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특검 연장에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김성태, 안민석 의원. 총장도 사실상 컨벤션 효과도 없이 좀 지리멸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저희 바른정당도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이 기치 아래 이제 좀 세부적인 실천과 행동이 이제 뒷받침되는 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이렇게 느껴야 이제 우리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들 애정도 이제 나오겠죠. 그 내부적인 원인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명도 있는 정치인도 더 많고 알려진 정치인들, 친근감 정치인들 대부분 바른정당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나가자마자 지지율이 새누리당보다 최소한은 높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높은 듯 하다가 점점점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간결한데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간결한 어떤 그런 정당의 스펙트럼 이게 이제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 영역을 적극적인 뭐 대변을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혹은 정당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부금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물리적인 꼴은 다 갖춰졌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정당으로서. 그렇습니다. 정당으로서의 모든 모습과 또 정당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또 국회 안에서는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또 역할이 이루어지고 또 외적으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췄죠.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28일 만에 이렇게 그도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정당이 이루어진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죠. 워낙 선수분들끼리 모여있어서 그런지 막 엄청난 속도로 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매끄럽게. 그 대목에서는 진짜 감탄했는데 근데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예. 아무래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처음 만들어지면 첫 술에 배부를 것처럼 막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뭘까요? 반기문 전 이런 분들이 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집권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보수 정치 세력이 재집권을 하려고 기존의 새누리당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니까 국민들의 한 95% 가까운 대다수가 이 새로운 정권을 기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따로 뛰어나가지고 정당을 만든 게 이름은 좋죠. 바른 정당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수가 다시 재집권하려고 하는 것은 얌체 같은 짓이죠. 이게 얌체 정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얌체 정당. 네. 그래서 이 얌체 정당에 지금 반기문 반기문 그분이 올라타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얌체 정당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반기문 그분 자체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양측이 딜레마가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없고 어제 헌재 소장께서 2말 3초 정도의
헌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거의 벚꽃 대선, 벚꽃이 질무렵의 대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이 정당과 을 껴안고 아우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나 또 역할도 좀 미미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이 여건이 되려 지금의 현실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분당 왜 했냐 뭐 이렇게까지 그렇지만 공격을 분명한 사실은 수구 보수 그러니까 극우 보수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걸 털어낸 거죠 저희들은. 자, 그러니까 예.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포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정리 정돈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자체 분석이고 안민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원인이. 저는 뭐 일단 제가 예전에 독일 갔을 때 그 촛불 그 집회하던 동포들이 영하 10도 되는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그 목소리 아직도 쟁쟁한데요. 먼저 그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바른정당이 저는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좀 얌체 정당이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이 있는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쁜 사람으로 찍은 안민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항상 네. 그렇게 아니 안민석 의원님 항상 그렇게 뭔가 준비하시잖아요. 앞에 오프닝 멘트를. 청취자들과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두 분이 근데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아유, 이제 설 아래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구 주민들 특히 이제 기성객들 인사도 하고 또 지역 사무실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 요즘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시고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얼굴을 마주며 보면서 이렇게 틱틱하게 해야 예. 애정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재밌거든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또 공정적이시고. 네, 전 너무 좋아요. 두 분이 싸우면. 자, 근데 그 바른정당부터 이제 먼저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중앙당 창당까지 다 된 거죠 이제.